이거 롤러를 이렇게 자루는 하나고 2개, 3개 있으면 촉촉촉 빨리 할 텐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붓 같은 것도 있는데요. 붓이 있다 그러면 붓이 어디 갔나? 붓이 어디 갔을까요? 이건 좀 작은 붓인데 큰 붓도 돼요. 자루는 하나인데 이렇게 이런 솔이 여러 개 있어서 한꺼번에 바를 수 있는 그러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큰 것도 된다라는 거죠.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게 페인트인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페인트가 발라져요. 이렇게 롤러식으로 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미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회전하고 시멘트를 좀 슉슉 발라주면 걔가 넓게 펴줘요. 벽이라도 바닥 구조를 넓게 펴줘서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그 모터를 이용한 회전, 그 미장하는 거. 뭐 콘크리트를 칠해주는 게 미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시멘트 몰타를 칠해주는 거. 그러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이게 집안에 있는 롤러를 이렇게 딱 해갖고 딱 대기만 하면 샥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핸디형 아니면 자루형 긴 거 방안을 딱 청소할 수 있어요. 물에 돌아가면서 슉슉슉 들어가면서 자동차도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시계 핸디형으로 하거나 청소를 해줍니다. 회전하면서 싹 닦아줘요. 유리창에도 할 수 있고 유리창도 딱 대기만 하면 씩 회전하면서 다 청소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샤포, 그렇죠. 사포를 달아도 되고, 이렇게 수세미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달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철 소리 있잖아요. 철솔. 예, 이렇게 세밀한 거, 우리가 주변 철로 된 게, 금속 스틸로 된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 스틸로 된데 수세미로 사용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도 가능해요. 금속으로. 이렇게 가공. 이거 쓰시면 저기 사포들 둬도 되고, 짱 좋죠. 이렇게 쓰시면 저기 되게 아이디어 같은데. 그 다음에 청소 야외용 빗자루 있잖아요. 착착착 할 때 빗자루 자루만 교체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것도 대박 아이디어. 저 청소에 솔이 있잖아요. 야외용 빗자루 한번 거기다 2개를 꽈가지고 하면 훨씬 더 압이 좋은데요. 그래서 잘 쓸어져요. 이것을 꽈서 이게 이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개를 꼰다는 거죠. 꽈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쓸어집니다. 어쨌든 자루를 교체하는 용으로 A형 빗자루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등 이건데요. 이거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안 닿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밀이 이것도 이렇게 길이 조절용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길이 조절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또 줄넘기 같은 걸 길이 조절해서 어린 거 하나로 갖고 어린이도 쓰고 어른도 쓰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줄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줄넘기인데 거기다 음악이 나와요. 음악 같은 거 나오거나 이게 하나 둘셋넷 음성이 나와서 한번 할 때마다 카운트에서는 음성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이렇게 잠깐 자막만 하나 녹음장치 넣고 뭐 비싼 거는 음악도 업로드하고 싼 거는 그냥 음악 몇 개 만들어 이렇게 할 때마다 재밌겠죠. 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12.5V 이런 데 쓰는 건데요. 이거를 이게 내가 하나만 꼽으면 되고 전기만 공급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만 꽂고 11.5V만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꼽는 방식 10개짜리 일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전기를 그냥 이것만 있어서 전기만 공급해 11.5V만 공급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어댑터가 이게 넓게 만들어져 갖고 줄이 10개짜리가 있어. 그리고 딱 거기 이렇게 연결만 하면 이렇게 CCTV나 다른데
뭐 CCTV 아니더라도 11.5V 아니더라도 30V라도 또는 뭐 이렇게 5V라도 그래서 볼트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 스마트폰 충전기인데요. 이것도 이게 여기서 하나만 꽂고 전기만 공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만 약간 금속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배터리 달아 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추가를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꽂기만 하면 얘가 공급이 돼요. 이거를 10개짜리가 있어서 줄이 연결이 되고 딱 이렇게 꽂으면 짱 좋겠죠. 여기다 만능핀인데 여기다가 기본은 있고 연결해서 전기만 공급되면 될 거 아니에요. 만능핀을 꽂으면 해당되는 것을 스마트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저기 만능핀을 여기다 꼽는 방식으로 해서 추가로 전기를 해서 이렇게 맞는 그렇죠. 여기다 꽂고 그 전기 받아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기종에다가 꽂아주는 이런 방식, 이런 만능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부로 쓰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째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툭툭툭툭툭 이렇게 건드리면 부교감신경 항진이 된다는 걸 알게 됐네요. 이걸 방식으로 해서 전신 이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파 방식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파 방식은 몸을 좀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별로 안 좋았으면 못 쓰게 하거든. 저주파 자극기 같은 못 쓰게 합니다. 신호를 교란할 수도 있어서 근육에 힘이 좀 없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못 쓰게 합니다. 저는 툭툭툭 넣어서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럼 이걸 전신 안마기처럼 해서 툭툭툭툭 하면 이렇게 옷 같은 거 입어가지고 잠도 오게 할 수 있게 이완시켜 줄 수도 있고,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나 따뜻한 물에 솔솔솔 나와가지고 잠이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신 안마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안마기 만드시거나 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불이나 이불 같은 거 덮으면 이거 살살살 따뜻한 바람, 찬바람이 나와서 공기 튜브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인데 딱 따뜻한 이렇게 어떤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이런 덮는 이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전기요, 덮는 전기요. 이렇게 까는 전기요는 있는데 덮는 전기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매 약간 야외용 어떤 에어 침낭을 샥샥 한 겹 두 겹 해가지고 에어만 집어넣으면 거기다 천을 결합할 수도 있고 구정 알루미늄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군용으로도 좋고 등산객 좋죠. 똘똘 말고 다니면서 에어 텐트 이런 슉슉슉 넣으면 이렇게 한 겹 두 겹 여러 겹 해서 에어 텐트를 한 사람 1인용부터 4인용 몇 인용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텐트를 고정 어떤 텐트를 고정하게 징을 박는데 안쪽에다가도 박을 수 있는 안과 밖에 박을 수 있는 이런 에어 텐트 이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침낭 같은 데 안에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112, 200 방식으로 해서 따뜻하게 전기요 방식으로 해서 탈부착도 가능하고 세탁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게 따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 방식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침대에다가 소파에다가 또는 의자 같은 데 딱 탈부착이 가능하고 넣어서 보온을 할 수 있으면 짱 좋겠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같은 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모자인데 야구장이다 뭐 이렇게 경기장 모자는 딱 내리면 망원경, 미니 망원경, 확대경 여기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짱 좋겠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를 냉각하시고 그런 모자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무겁긴 하더라도 차가운 물을 이렇게 조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고무장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물이 안 들어가게 하거나 장화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이불청 구름섬에서 이렇게 옷이나 이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구름섬이 충전재가 아니더라도 원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비닐을 넣어주거나 고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천이 종류가 틀리게 폴라보이스가 아예 들어가는데 종류가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고어텍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직물은 좀 넓게 땀이 배출되도록 넓게 짜주고 바깥에는 촘촘히 짜서 바깥에 차가운 공기는 안 들어오면서도 습기가 배출될 수 있는 이런 고어텍스 효과를 나타내는 직물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안에는 촘촘하게 짜고 바깥에는 좀 넓게 짜서 바깥에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오고 체온을 식혀줄 수 있는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텐트청 같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창문 같은 거 플라스틱이나 기타 다른 종류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쓰시면 바람이 통하게 한다. 약간 커튼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깥에는 안 보이고 이게 바람은 통하는 커튼. 이게 좀 홈쇼핑에서 부분적으로 삼각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홈쇼핑에 제 기술 너무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옵니다. 텐트 같은 데 설치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안쪽을 안 들어서 바람은 통하는 자동차 같은데 쓰실 수도 있죠. 쓰시면 이거 수질 정화기나 공기 정화기도 쓸 수 있는데 사이즈가 틀린 거를 수질 정화기 이렇게 물은 통과하고 찌꺼기 걷어내고 그래서 사이즈가 틀린 걸 2개나 3개를 배치하면 거기 먼지가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수질 정화기도 할 수 있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경인데 탈부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안경 자체에다가 그냥 평상시 안경 이렇게 그냥 보다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걸 통해서 딱 보면 좁혀서 보인단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2가지를 일반 안경에다가 결합해 줍니다. 탈부착도 가능하고 원래 이게 시력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이즈를 조절하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어떤 재미있어야 되겠습니다. 안경인데 확대경을 둬가지고 이게 일반 안경인데 확대경을 둬서 이렇게 돋보기처럼 볼 수도 있고 멀리 망원경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경에다 망원경 달아도 되죠. CCTV나 이런데 모든 카메라에다 망원경 다는 모드 안 모드 드론 다룰 때 드론에다가도 저가의 카메라라도 안경을 사람이 이렇게 봤다 안 봤다는 것처럼 해서 멀리 볼 수 있고 거리별로 볼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군용으로 쓸 수 있는데요. 드론의 야간 작전에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카메라 이거는 CCTV예요.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2개를 같이 갖고 다니면 야간 작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할 때 일반 초음파 박쥐가 초음파로 사물을 분별할 때 다른 전파를 쏴서 그래서 금속을 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기를 탐지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물을 표시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섬세하게 작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CCTV 같은 것들도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나 이렇게 다른 음파를 쏴서 경보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도 일반 카메라에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람을 찍을 때 이렇게 항상 110에 220을 켜놓으면 좋지만 전구를 돈이 많이 들면 사람이 나올 때만 건물에 이렇게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찰칵 켜져 가지고 배터리 방식이나 112배 방식 그래서 봐가지고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이거 안 보여요. 밤에 잘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적외선을 추가로 쏴서 최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CCTV 카메라 확대를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CCTV 열화상 카메라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전파를 통해서 최하를 높여서 선명하게 찍을 수도 있어요. 모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세로에서 잡히 아시아 방식으로 한다. 쓰시면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그럼 이거를 캠코더를 적외선 기능을 줘가지고 밤에도 볼 수 있게. 그럼 이거 CCTV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동부대 감시한다든지 되게 좋겠죠. 네. 경보 기능을 줘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검색을 하고 그래서 경보 좀 이렇게 전파를 좀 길게 쏘면 되죠. 군부대 같은 데는 거리가 보니까 싹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레이더 아니에요. 그래서 경보 기능을 갖게 하시면 이렇게 각도별로 해서 탁 비춰갖고 다 경보를 짱 좋겠죠. 네.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갖다 이렇게 각도별로 쏜다는 거죠.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얘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그냥 전파가 돌아가는 방식. 스르르 아니면 동시에 여건대로 동시에 쏜다든지 이런 카메라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부 기존의 경보기도 이렇게 특정 범위 안에서만 쓰는데 이것을 각도별로 몇 개를 배치하면 이렇게 각도별로 찍어서 이쪽에 화면을 표시해주는 경보기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하시로 어디서 경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적 지점에 경보가 났다라는 걸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경보기 만드시면 저기서 어느 각도에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쪽에 비상 경보 등이 어느 각도에서 왔다라는 것을 경보를 탁탁 빨간불을 해준다든지 각도를 표시해 주든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합체 방식으로 전파를 쏘시면 되겠어요. A사 레이더에서도 그렇고요. 카메라 인식기는 경보를 전파를 쏠 때 각도와 좌표 합체 방식으로 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짱 좋을 것 같은데 좀 길게 군에서는 길게 전파를 쏴서 전파를 탐색해서 레이더처럼 해서 주변의 산물을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보통 사람이죠 침입을 감지하는 시스템 만들면 짱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짱 좋죠. 또는 이런 입체 가로 세로 높이 입체냐 아니냐 뭐 대공 감시망이다 이런 CCTV다 카메라에다가 입체냐 아니냐 이런 기술을 따라서 그렇죠. 입체냐 아니냐 이 기술을 따라서 입체가 출현했다. 그러면 경보가 울리는 대공 감시망 드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입체가 출현한 거죠. 움직인다. 그러면 그 방향도 각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지금 뭐 자동 경보를 준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입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경보를 좀 빨간불을 이렇게 소리 없이 해주든지 빨간불을 표시해주든지. 그래서 방향과 각도 이런 시각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추적하여 동선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저도 자동 전투할 때 카메라에다가 이걸 달아서 해당되는 비행체다. 그러면 그것을 드론이다. 방향과 각도를 설정해서 미리 쏴버리는 방식.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상대방 움직이는 범위를 계산해서 저격 소총 여러 대를 동원해서 미리 쏴버립니다. 또는 그렇죠. 미리 그것을 드론 같은 데나 전투기 같은 거 이게 자동 전투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미리 쏴서 각도를 대공 방어망 할 때도 하거나 레이저포 같은 데도 미리 쏴버려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에서 제 기술보다는 많이 사용하시는데 레이저 같은 데도 레이저포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를 전기를 양을 강중량 10단계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묶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다연장포처럼 10개, 20개 만들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당기고 동일한 프로그램이면 동일한 목표면 여러 개가 뭉쳐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양을 드론 조절하는데 엄청난 화력을 이렇게 전기를 쓸 수는 없죠. 해당되는 딱 그것만 딱 보낼 수도 있고 각도를 따라 각각 범위를 맡아서 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다. 레이저 시각 장치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대상물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아 방식 깊이까지 조절해서 가공을 하고요. 레이서 레이더도 이게 좋습니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보다 섬세한 가공이 가능해요. 팀별로 몇 개를 묶어서 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10개도 동일한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도별로. 이렇게 하시면 레이저 가공기 시작 장비 이것도 하시면 되고 전기 용접기도 카메라를 둘 다 카메라를 달아야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전기 용접 달고 다는 버전 안 다는 버전 두 개가 있고 전기 용접기도 카메라 달아서 이렇게 잡혀 찍어주면 거기만 딱 균일하게 이렇게 알아서 잡혀 시작 방식으로 전기 용접을 해줘요. 이런 전기 용접기는 사람의 숙련자가 필요 없이 갖고 다니면서 전기 용접을 딱 대면은 제가 알아서 잡혀 시작 방식으로 전기 용접을 해주므로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고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저 공격기라든지 A사 레이더도 A사 이렇게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사이즈를 틀리게 몇 가지로도 할 수 있고 전기양도 강중량으로 만들어서 레이더 소자 큰 거로도 약한 전파를 쏴서 디지털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팀별로 몇 개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전기도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타래처럼 생긴 구리선이 아니라 동일한 두께라도 여러 개를 배치해서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레이저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서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하는데 전자전할 때 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예를 목통시킬 때 상대방 전투기나 이렇게 맞을 때 강한 목통이 일어나고, 조명이다, 자동차 전조등이다, 빛이 나오는 사우지를 대중소거나 전기 출력을 틀리게 쏴서 강중력으로 해서 같이 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어떤 차량 말 때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 밝게 빛나죠. 일반 조명에도 어떤 LED 등이다 그러면, 일반 램프 방식이다 그러면 그것도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하거나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가지고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빛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A사 레이더 쏠 때 전 세계로 수천여 번의 수백 전의 가로세로가 필요하잖아요. 1cm나 0.2, 0.4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송수해라. 또는 전파를 이렇게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비례층 같은 데도 전기를 딱 걸어줘 전기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증명이 될 텐데 비행체에 싣고 다니면서 구름 지역에서도 탁탁 걸어서 해당되는 전기를 약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증명됩니다. 전파를 송수신하실 때 여기다 탁탁탁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이 잡힙니다. 이것을 음의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동일하고 음을 잡으려고 사람의 보청기 이런 것을 주파수 걸어주면 이쪽으로 유도하거나 한쪽으로 지금 유도해서 다른 쪽에 시끄럽게 않게 하는 이런 기술. 특정 10사람이라 그 사람의 주파수만 음의 주파수를 구별해서 그 사람만을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시광선 적외선이다. 해당되는 주파수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A사례에다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머스크의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은 2개나 3개 몇 개나, 이동통신에서 2개를 같은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쏜 적은 있어도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쏜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라디오 전파 같은 것도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수신하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라디오는 채널 하나씩만 들거든요. 동시에 여러 개를 송수신하시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무술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라도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유선 충전, 무선 충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신호를 받아 빨리 처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2개나 3개 몇 개 묶어서 쏘는 방식은 레이저파다 그러면 멀리 갑니다. 송수신도 뚜렷하고, 한국 부산대 광맥카트에서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적인 촬영할 때 레이저파를 쏘고 수신하시는데 제 기술을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것은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물에다 조사를 해주면 물의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그럼 이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이렇게 수소산소들이 추출이 됩니다.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공기가 가열되면서 이게 수소산소가 위로 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의 깊이를 따라서 액상의 깊이를 상중하로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군데 많이 넣으면 더 좋아요. 수소만 넣으시잖아요. 그럼 산소를 넣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보다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유 정제 방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의 무기를 사용할 때 비행체나 차량 같은 거 싣고 다닐 때 이걸로 공격하는 무기, A사 레이더를 먹통시켜도 사람을 향해서 먹통시켜 버릴 수 있는데요. 또는 거기다 음파나 다른 전파 여러 가지를 섞어 쏘면 사람의 눈이라든지 피부가 타버리거나 뇌가 익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걸로 살상 무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적외선 전파,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합니다. 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가전 같은 데서도 이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을 탐지하고 거기서
전파 방식으로 해서 이게 마이크 서로 다른 방향 마이크로 접거나 적외선 접 또는 음파를 동원해서 그다음에 살상하거나 기절만 시키지 경찰관이 갖고 다닐 수도 있겠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전파의 종류가 틀린 것을 묶어서 쓰는 방식 또는 초음파 새끼 채찍기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쓰는 강한 물이 이렇게 하거나 물이 강하게 끓어지는 구조의 전파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상을 끓인다는 거죠. 전파로 액상을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물을 끓인다. 전파로. 그 다음에 해수 담수할 때 이렇게 태양광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그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온목관험을 봐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태양열 조리기 같은 거는 360도 이렇게 배치해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태양이 비치든지 반사 복사가 되어서 하루 종일 난방하거나 발전하거나 음식을 데울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일 수도 있고 이거 쓰시면 제기술이에요. 해수 담수할 때도 이걸 비춰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발시켜서 그걸 해수 담수하고 또는 끓인 석유라든지 기타 연료로 끓여도 됩니다. 소금은 팔고 배 같은 데 갖고 된 물 떠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발시켜서 담수를 얻고 아프리카 같은 물 나쁜데 좋겠죠. 끓여가지고 그래서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아프리카 같은 데도 이렇게 물을 끓이면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얻고 싶다 그러면 콘크리트 같은 구조에다가 거기다 자갈을 좀 이렇게 넣어주고 위는 그 빛이 안 들어오게 덮어줘요. 그러면 시원한 물이 보관이 되거나 냉장고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팁이에요. 써보십시오. 기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미기술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